60세 이후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당신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기억을 흐리게 하며 근육을 약화시키고 점점 움직이기 힘든 몸에 갇히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건 몇십 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이정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예전에 74세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포기한 것이 그의 생기를 서서히 꺼뜨렸던 겁니다. 그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그 행위가 사실은 성 건강은 물론 감정 회복력, 심장 기능, 그리고 노년의 자립성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젊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천 명의 노년 남성들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자위에 관한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혼자만의 친밀한 시간이 왜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깨우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노화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귀중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힘과 생기를 빼앗아간 것을 뒤늦게 깨닫게 만드는 작고 조용한 위협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조용한 쇠퇴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하며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는 강인하고 자존심 강했던 분들이 천천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입니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조용하게, 너무 느리게 스스로를 잃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건 단지 성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활력도, 기억력도, 근력도 함께 잃은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마저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용호라고 해두겠습니다. 그가 처음 진료실에 온 건 72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피부는 창백하고 얇았으며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성적인 접촉은 물론 혼자만의 친밀한 시간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고결하고 존엄한 노화라고 믿었습니다. 나이에 맞게 조용히 물러나는 삶이라 여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군가 조금만 일찍 말해줬다면,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간직했더라면 지금처럼 반쪽짜리 사람이 되진 않았을 텐데요. 그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에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자극 없이 그 에너지를 지키지 않으면 인체는 서서히 주요 기능을 중단합니다.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신경 말단은 퇴화하며 근육 유지나 집중력, 감정 회복력을 돕는 호르몬 분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력이 조금 줄고 피곤함이 쌓이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았던 조짐들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위험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는 건 단지 쾌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라고요. 사회는 노화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활력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존중하고 가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허영심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건강과 독립, 그리고 인생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에게 60세, 아니 50세쯤에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놓지 마세요. 혼자라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더 많은 삶이 강해졌을 겁니다. 더 적은 후회로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너무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 심장과 뇌, 그리고 당신의 정신을 끝까지 살아있게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위가 단지 쾌락이 아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진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위는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성적 자기인식을 마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버려야 할 무언가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처럼 조용히 접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자 신체적 강인함과 정신적 명료함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것을 잃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포기하는 것은 자연이 의도한 방향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환자 중에는 68세에 은퇴한 소방관 이철수 씨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건강했고 근육도 탄탄해 보였지만 그는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몇 년 전부터 모든 성적 활동을 스스로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인의 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이상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함이 쉽게 쌓이고 사고가 흐려지고 다리의 힘도 점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제 앞에서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만 해줬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스스로를 잃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위는 젊은 시절의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에 혈액을 보내고 동맥을 탄력 있게 유지하며 신경의 반응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은 그 자극을 통해 필요한 부위에 전달됩니다. 또 자극은 근육 유지, 기억력 보호, 감정 안정에 관련된 호르몬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자극 없이 시간이 지나면 몸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줄고 이어서 사고의 민첩함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자립적인 삶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많은 남성들이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고귀한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조기 쇠약해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품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였던 기능들을 되살릴 수 있었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점 무너져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철수 씨가 55세나 60세에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다면 그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몸과의 연결을 잃지 마세요. 혈액을 돌게 하고
신경을 유지하고 정신의 불꽃을 지키세요. 이 말만 들었더라도 그는 더 많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났으며 예전처럼 강한 눈빛을 더 오래 간직했을지 모릅니다. 노화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삶의 일부를 조용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막을 수 있었던 쇠퇴이며 아직 삶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늦지 않은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는 유지와 쇠퇴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유물이나 흘러간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강하게, 정신을 맑게, 삶을 생기 있게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몸이 변하더라도, 발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만족감과 진정한 쾌락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며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남성들을 부끄러움에 가두는 가장 큰 오해를 풀고 당신 몸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발기가 없어도 오르가슴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오해 중 하나는 단단한 발기가 어려워지면 쾌락의 시절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잘못된 믿음에 스스로를 내맡깁니다. 마치 몸이 자신을 배신한 듯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한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찾아온 환자 중에 이진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6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소나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는 제 진료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은 끝난 줄 알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르가슴과 발기가 전혀 다른 생리적 작용이라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절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그의 몸은 여전히 깊은 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난 아쉬움과 슬픔이 눈빛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쓸데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쾌락의 경로는 살아있습니다. 몸의 기전이 조금씩 바뀌고 예전에 익숙한 반응이 달라진다 해도 오르가슴에 이르는 능력은 대개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하고 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재처럼 남아있던 감각은 믿는 순간 다시 불꽃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진우 씨처럼 수많은 남성들이 결코 잃지 않은 것을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멀리하며 스스로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은 부끄러움과 체념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비롯된 것이며 애초에 그 짐은 짊어질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느끼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만약 이진우 씨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남성성을 발기의 강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부끄러움에 등을 돌린 수많은 순간 대신 더 많은 웃음과 포옹,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황홍이의 삶은 훨씬 더 생기있고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조용한 남성들 뒤에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만 있었다면,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더 넓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의 적응이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용기이며 결코 침묵하지 않는 삶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야기한 성적 기쁨의 회복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당신의 감정 건강에 가져다주는 변화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성적 활동을 소홀히 하면 삶의 의욕까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감춰진 감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네 번째,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놓치고 있는 감정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친밀함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대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안내책제도 없고 친구들끼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남성들의 삶에서 이 침묵 속 상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건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해주는 가장 깊은 감정의 연결을 스스로 끊고 있었던 겁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제 진료실을 찾은 박영수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뛰었고 폐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떤 형태의 성적 활동도 의미 없다고 느꼈고 혼자만의 시간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졌다고요. 이건 옳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기적인 행동 같았죠.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이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되자 그는 이유 없는 외로움과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해보고 모임에도 나가보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조용한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남아있던 불빛을 스스로 꺼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근 과학은 박영수 씨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조차도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고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은 순간의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깨어있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삶에 대한 연결감을 지속시켜주는 힘입니다. 이런 자극 없이 지내면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은 우울, 문란, 고립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기 힘들어지고 시련을 이겨내는 회복력도 떨어지며 주변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65세, 70세, 75세가 넘으니 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음을 되찾으려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몸과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 행동이 그들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친밀한 삶을 돌보는 일이 슬픔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감정 회복의 중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 담긴 기쁨의 불빛은 좀 더 오래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를 덮은 건 회색빛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선택하게 만든 오해였습니다. 진짜 비극은 남성이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연결을 끊으며 늙어가야 한다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념 대신
다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더 깊은 위험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친밀함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단지 행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든 남성의 신체를 빠르게 쇠약하게 만드는 2가지 조용한 요소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잘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활력을 무너뜨리는 숨겨진 적,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노화보다 더 강력하게 남성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평가받을까 두려워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까 걱정하며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변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조용한 감정은 나이보다 훨씬 먼저 남성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름이나 신진대사의 저하가 남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는 무거운 내면의 신념이 문제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재석 씨는 재치와 따뜻함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1세에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단순한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 이상의 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온 수치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는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 자신의 친밀한 삶을 조용히 접었다고요.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이든 남성은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초라하고 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마음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지냈고 봉사도 했으며 손주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에너지가 줄고 웃음소리가 작아지고 삶을 향한 열정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혼자 앉아있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늙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한 건 나 자신을 버린 거였어요. 이재석 씨의 고백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결코 무해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감정들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이 감정들은 남성으로서의 욕구, 감정, 인간적인 본능을 감추고 지워야 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성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삶은 결코 절박함이나 유치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의 표현이며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활력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이재석 씨가 좀 더 일찍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수치가 아닌 생존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일이 노년의 품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찬란하게 지켜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에 더 많은 웃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따뜻한 교감, 더 깊은 내면의 열정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자신의 욕망을 접어두었던 모든 남성들에게 이 말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활력은 세상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감정, 당신의 기쁨은 스스로 지키고 돌보며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회복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지 친밀함뿐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 어떻게 혈류를 다시 깨우고 사라졌던 힘을 되살리며 많은 남성들이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번째, 노화가 빼앗아 가려는 것을 되찾는 하루 10분의 실천. 나이 들미 남성에게 다가오는 방식에는 어딘가 모르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천둥번개처럼 한순간에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강했던 배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서서히 스며들어옵니다.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감각은 조금씩 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 안의 모습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매일 몇 가지 단순한 습관만 있었더라도 이 속도는 늦춰질 수 있었고 많은 것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75세에 찾아온 박종현 씨를 보며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몫으로 과거에는 집을 짓고 손자들을 안아 올리던 단단한 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조용한 항복이라는 말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병조림 하나 여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삶에 대한 의욕이 안개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질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고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게 나이든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 속에는 나이가 아닌 무행동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와 많은 다른 남성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의외로 너그럽습니다.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적인 친밀감을 더하면 신체는 다시 혈액을 돌게 하고 잠자던 신경을 깨우며 당신은 아직 필요하고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몸을 펴고 심호흡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몸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절박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여기까지 함께 해준 것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소한 실천은 몸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계속 강해져라. 계속 깨어 있어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라. 과학도 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신경계의 활력을 높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혼자 하는 경우라도 우울증 예방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어떤 약이나 시술보다 더 탄탄한 활력의 기반이 됩니다. 박종현 씨는 그 조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루 한 바퀴 동네를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예전처럼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기운은 되돌아왔고 표정은 밝아졌으며 웃음도 커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나다워졌어요. 그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는 많은 것을 되찾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포기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남성들이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활력을 되찾는 것은 대단한 용기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조각씩 스스로 내려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씩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신체를 연결하고 감정을 지키며 삶의 중심에 다시 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이라는 조용한 침묵이 주는 충격, 그리고 연결이라는 인간 본능의 치유력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당신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7번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연을 들으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적은 몸과 감정,
그리고 삶의 감각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고립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것을 원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대가가 단지 신체적인 약화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짜로 위험한 건 그 안에서 차츰 메말라가는 감정적 고립입니다. 한번 식어버린 마음의 온기를 다시 되살리는 건 근육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78세에 제 진료실을 찾았던 정기호 씨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건강했습니다. 심장도 튼튼했고 혈액검사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점점 연결을 끊었다고요. 성적인 연결뿐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웃고 만지고 교감하는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의 세대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는 묵묵하게 나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믿었고 외로움은 조용히 견디는 게 남자의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호 씨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 그저 그림자 같다고 느꼈다는 고백에 저는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연결을 지키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 목소리엔 깊은 후회와 아픔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은 고립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본래부터 연결을 갈망합니다. 만지고, 웃고, 함께하는 그 작은 행위들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런 연결을 스스로 끊는 건 절대 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회복력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삶을 향한 의지를 잃게 만듭니다. 정기호 씨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친밀함을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더 많은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창밖에 해질녘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이고 의미 있는 웃음과 따뜻한 만남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든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시든 연결과 활력, 삶의 의미로 향하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단 한 걸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연결하겠다는 의지, 다시 손을 내밀겠다는 용기,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내 안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선택이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저는 60세 이후, 70세, 80세 그 이후까지도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칙 하나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원칙은 젊음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과 함께 더 깊어지는 진짜 힘, 진짜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노화의 개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이나 목적, 연결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노화는 하나의 전환일 뿐입니다. 이 전환은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앗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모든 분들, 박영호 씨, 이철수 씨, 이진우 씨, 박영수 씨, 이재석 씨, 박종현 씨, 정기호 씨, 그들 모두의 인생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당신 안에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며 어루만질 수 있으며 잊고 지냈던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가져오는 쇠약함,
외로움, 기쁨의 상실이 당신을 정의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잘못된 믿음과 두려움,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작은 실천 하나, 조용한 자기 돌봄의 순간 하나가 바로 삶을 지키는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당신이 살아있고 여전히 강하며 여전히 기쁨과 열정, 활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다음 인생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와 의지로 그리고 나이들미 더해줄 수 있는 성숙한 힘으로 그 장을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진실하게 그리고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을 마음에 새기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0번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응원합니다.